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N 방역의 사정인데요. 여기서 N 방역은 이제 뉴질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뉴질랜드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현지 시간 8일에 저신다 아던 총리가 마지막까지 남았던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회복을 하면서 이 뉴질랜드 코로나19 감염자는 다 사라졌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하하.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정부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해제하고 국가 경보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렸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종식 선언한 거네요. 그렇죠. 그 비결이 뭐예요? 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사태 초기부터 굉장히 강력한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를 아주 극단적인 수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한 확진자가 28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때 외국인 여행객 입국을 금지를 했고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물론 이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곳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공공기관을 폐쇄를 했고요. 이게 이제 실예를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려고 할 때 경찰한테 내가 어디 가야 된다는 이런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면 뭐 체포당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까지 봉쇄 정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식에 다다랐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뭐 그러면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 안타깝게도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쨌든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이 해제되거나 할 때 다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이 가능성은 역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뉴질랜드의 의료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일단 국경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여행객 입국이 금지된 건 역시 좀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뭐 거의 반드시 뉴질랜드에서도 코로나19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 시점에 종식 선언을 한 이유는 아마도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수준의 강력한 봉쇄 그리고 이동 통제라는 거는 사실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 건데요. 국민들이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이라고 하면 일단 낙농업과 관광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두 개 다 사실은 유통이나 이동을 제한한 상태로는 특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이 저신다 아던 총리와 이 내각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치적 문제도 같이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종식 선언이라는 이벤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치적 문제는 뭐예요? 뉴질랜드는 지금 올해 9월에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뭐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연기한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저신다 아던 내각은 노동당, 녹색당, 제1당이 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제1당 하면은 그건 어떤 당이냐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뭐 뉴질랜드 퍼스트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반이민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이 이제 이 연정에 끼어 있는 것에서 보듯이 이 뉴질랜드 정치의 또 최대 쟁점이 이민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대책에서도 강력한 봉쇄와 이동 제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반이민 정서라는 이런 국민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대책이 감당 가능했던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이때까지의 정치적 쟁점도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뉴질랜드 정치의 또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이 윈스턴 피터스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제1당 대표인데요. 10선의 베테랑인데 지금 이 정권에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맡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난달부터 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해서 봉쇄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야당인 이 보수정당, 국민당 내에서도 차기 총선에서 이제 비슷한 색깔인 제1당과의 어떤 연정 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울질하는 상황인데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저신다 아던 내각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의 봉쇄 정책에서 벗어날 명분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종식 선언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뉴질랜드의 사례, 뭐 경제적 배경, 정치적 배경 짚어봤는데 우선 방역 정책 면에서는 우리랑은 상당히 다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봉쇄와 이동 제한 이게 중심이 된 이런 대책은 사실은 다른 뭐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시행을 했던 건데요. 그런 이제 봉쇄와 이동 제한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 이걸 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언제나 말씀을 드리듯이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 예. 따라서 일상적 활동을 어느 정도 영위하면서도 방역에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 건데 그 대표적 모델이 이제 K 방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앞서의 뭐 N 방역 이렇게 부르는 이런 이제 어떤 대책들과는 좀 맥락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도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역시 K방역도 도전을 받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좀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상적 활동을 어느 정도 영위하면서 그러다가 조금 더 풀어주면 확진자가 더 생기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은경 본부장도 우려를 했잖아요. 이 감염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환자 발생 속도를 지금 방역 당국의 어떤 그런 좀 파악하는 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를 완화하면서 다시 유행이 커지고 있어서 국내외로 이 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될 수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판단을 봐도 이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을 찾아내는 것만이 답인 것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뭐 종식 선언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과 연대로 이제 이걸 극복 가능한 것인데 K 방역이 바로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도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 나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여기에 좀 국민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바로 K 방역의 모델의 하나의 요소이다. 이 점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